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 분이 어드미션을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5만 원 후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채널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분에게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조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빌 엔지니어링이 한국말로 하면 토목공학과거든요. 근데 이 토목공학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너무 인지도가 낮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학문인데 이게 토목이라는 그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 다닐 때 저도 토목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토목이라는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공사장에서 일하고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또래 친구들이랑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토목과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공대에 원래 여학생이 있는 게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 같은 학번 토목과 여학생이랑 저랑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과 학생들이랑 선배들이랑 뭐 이렇게 다른 학교 또 친구들이랑 뭐 또래 집단끼리 어울렸었는데 이제 비공대에 계신 분들은 토목과를 잘 모르니까 그 여학생이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과 뭐 어디에서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토목과요? 여자가 이렇게 노가다 하면 힘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이공계가 이 토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토목에 대한 인식이 이게 조금 비공대생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 토목공학의 메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그런 어떤 공사를 기반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공이라고 하죠. 한국 토목과 출신 엔지니어들이 그 설계한 뭐 교량이라든가 건물 같은 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건축 시공 회사들이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고 레미콘 차를 가져가서 이제 물론 그 전에 뭐 철근 시공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레미콘을 쏟아 부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붙여가지고 이제 건물이나 뭐 교량 같은 걸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그런 시공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토목과 하면 노가다라는 인식인데 그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그 인식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한국 토목공학이 시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토목공학은 시공을 밀접하게 시공과 관련이 있지 않고 미국의 토목공학과는 설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전공이 반도체랑은 관련 없지만 미국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죠. 실리콘밸리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론 실리콘밸리에 반도체 공장을 가진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국방 기술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투기나 탱크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만들려면은 외국의 도면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서 설계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회사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은행처럼 그냥 오피스만 있어요. 거기서 노트북 하나 딸랑 지급받고 노트북으로 반도체를 다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도를 아시아에 하청을 보내면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로 팹이라고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를 생산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뭐 인공지능 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메이드 인 뭐 아시아
뭐 공장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Designed in USA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이공계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목도 그래요. 미국은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엔지니어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토목가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님 컴퓨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특히 이제 건물 주변에 뭐 교량이라든가 건물 주변에 흘러가는 뭐 물, 뭐 수로죠. 그리고 뭐 공기, 뭐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도를 만드는 게 메인인 게 미국의 시빌 엔지니어링의 미국의 토목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토목과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그런 화이트 칼라 잡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시빌 엔지니어링 회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계도가 나오면 미국이 직접 막 시공하지 않고 이런 거 다 하청을 줍니다. 이 하청을 또 많이 받아가는 회사들이 한국의 뭐뭐뭐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 미국의 하청을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하청 건설 시공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중동의 막 그 석유 플랜트라든가 중동의 그런 굉장히 높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시공한 회사들 보면 다 한국 회사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까보면 그거를 실제로 설계한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빌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그 플랜트에서부터 뭐 각종 교량, 건물 등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이제 하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하청을 주로 받는 회사들이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뭐뭐뭐 엔지니어링 이런 시공사들이 그 설계도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막 중동에 파견 나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도 한국에서 토목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중동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막 한 3년씩 파견 나가가지고 거기서 현장 소장으로 막 감독하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빌 엔지니어링과 한국의 시빌 엔지니어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님 컴퓨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풀리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목표했던 대학과 프로그램의 펀딩 문제를 해결해. 석사 펀딩 받고 들어가시니까 인생 진짜 잘 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석사 유학 괜찮을 것 같아요. 석사를 마치고 뭐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취업을 목표로 이제 석사 때 또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박사 하셔도 돼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것보다 미국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더 편하고 연봉도 더 많이 주고요. 일자리도 더 많고요. 그래서 잘 연구해 보시면 앞길을 잘 연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고수님 알게 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어 가는데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그동안 올려주신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 미국에서 추구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가치관, 종교관 같은 문화적인 면을 많이 알게 되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건데, 사실 이거 님의 마음이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냥 미국을 살면서 실제로 미국의 하이테크 업계에서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세뇌를 당하셔가지고
특히 한국은 미디어가 굉장히 반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주된 정서는 반미예요. 미국을 반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사실 대중의 민심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자, 일본 제국주의 일제에서 그 조선이 해방된 후에 조선 땅에 있는 대부분의 민심은 공산주의로 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해방 조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조선으로 국가가 유지되기를 바랬고 그 국가 체계는 공산주의가 되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교랑 공산주의랑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유교 경전과 그 칼 마르크스의 레닌주의 같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런 공동체 중심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뭐 그렇게 살자는 주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죠.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교 때문에 공산주의를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이런 조선이 공산화되는 거를 굉장히 우려했던 그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치신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라는 그런 미국식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을 이제 남한에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남한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미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북한하고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고 북한이랑 손잡고 하나의 조선, 하나의 공산당을 만들자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디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반미적입니다. 한국의 미디어와 교육이 굉장히 반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디어와 한국의 교육을 통해서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해요. 아시겠죠? 저는 미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실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미적인 한국 정서 속에서 이제 미국을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반미 정서 때문에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현재 그래서 채널에 댓글창을 닫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님은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미적인 그런 한국의 미디어의 흐름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반미적인 미국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해서 뭐 북한을 좋아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서 막 중국 쪽이랑 이렇게 친중적인 정서를 갖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제가 뭐 정치 세력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우파 정당으로부터 제가 뭐 돈 받고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좌파를 비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지기 때문이에요.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폭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 님은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하고 한국의 미디어에 편향된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계정을 새로 파고 영어로 된 테크 기사와 영상들을 해당 계정에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데 고수님께서 우리나라 미디어에 대해 우려하신 바들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보는 눈이 없냐면 한글로 된 영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한글로 개인 방송 채널에다가 그 뉴스 뭐 주제를 검색해 보면은
한국의 기본 정서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좌파적인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반미적인 미디어들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피드백에 올라오거든요. 피드에, 그런 영상 피드에 그걸 자꾸 보시게 되면 님이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에. 그래서 한글로 된 영상을 보면 볼수록 님은 굉장히 다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미디어의 문화의 물결에 편향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를 보는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보던 영상 채널을 과 분리해서 새로운 영상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개인 방송 계정 하나 파세요. 그 다음에 그 개인 방송 계정에는 절대로 한글을 입력하지 말고 마치 님이 미국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영어로 계속 미국의 어떤 검색어를 계속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IP 주소는 한국이지만 미국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인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채널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님에게 굉장히 미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굉장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채널이 미국을 다루는 채널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채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채널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인도인들의 정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주변에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개인 방송 채널 하나 새로 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제 번역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번역기 검색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인도말, 힌디어라고 하죠. 힌디어로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막 번역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막 검색하고 그 채널에는 절대 한국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제가 인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핫한 영상들, 트렌드 영상들 저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저는 그걸 볼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막 인도말로 막 얘기하고 막 영어 자막도 없는 그런 영상들이어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충 화면을 보면 그 무슨 주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보고 어떤 영상들은 이제 인도인들이 영어로 방송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도는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힌디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또 영어도 공용어로 씁니다. 왜냐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또 인도 정서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면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이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좋아하는 성향에 님을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자신을 잘 보호하면서 인공지능을 역이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지금 영어로 테크 기사와 영상들을 의도적으로 그 계정을 새로 파고 거기에 노출시키는 건 굉장히 똑똑한 태도예요. 아시겠죠? 자, 국내 선배들이나 미디어에만 정보를 국한시켰다면 자기소개서와 그런 PS를 작성할 때 크게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님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한국에 대학원생들이 가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심하세요. 뭐 있잖아요. 제가 뭐 딱히 저격하고 싶진 않지만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 그 무슨 넷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넷. 무슨 그 한국인들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그 맨날 가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 유학을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으나
본인이 좀 실력이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운도 없어서 미국 대학원이 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무슨 넷이나 무슨 스에 미국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런 부정적인 글을 보면은 님도 의지가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님이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 여자 괜찮은데 해가지고 좀 대시를 해보고 싶어요. 대시를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 여자가 굉장히 괜찮고 나의 이상형이고 밤에 잠잘 때마다 막 꿈에 나오죠. 근데 막상 대시를 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차갑게 됐거든요. 저는 님 같은 사람 싫거든요. 이렇게 딱 퇴짜를 맞았다고 쳐봐요.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여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욕을 온갖 하고 다녔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똑같아요. 대학원생들도 이제 미국에 막 꿈꾸고 미국에 가려고 막 할 때는 미국이 정말 멋져 보이고 가서 막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온갖 꿈을 꾸잖아요. 근데 막상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게 3년, 4년, 5년째 막 재수 삼수 하다가 도저히 미국 대학원 합격이 안 된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미국 대학원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슨 넷, 무슨 스에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면 뭐 하나 올리면 온갖 마음 꼬인 인간들이 온갖 이상한 소리 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 A 붙고 학교 B 붙었는데 어디 가면 좋아요 하면은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막 뭐 둘 다 구려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게 다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배들이나 국내 미디어의 이런 굉장히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SOP 그러니까 Statement of Purpose죠. 자기소개서죠. 그리고 혹은 이게 이제 Personal Statement라고 하죠. PS. SOP나 PS 그러니까 Statement of Purpose나 PS Personal Statement 작성할 때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뭘 하고 싶은지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합격이 결정 나거든요. 근데 국내 선배들이나 국내 미디어의 정보를 국한시키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소식들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서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인간이 미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보다 더 괜찮은 건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현역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인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의 조상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방송하면 뭐 이런 방송은 아주 지대로죠.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또 제가 또 외국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님들이 봤을 땐 제가 저 사람 미국물 좀 먹었는데 하지만 또 이런 청교도의 후예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 사람 또 미국인인데 아니 외국인인데 미국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생활의 끝판은 뭐냐면 미국 내국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종국에는 기사들에만 의지하지 않고 제 분야의 최신 논문들을 쉽게 읽는 수준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테크 뉴스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뉴스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테크 뉴스를 쓰는 기자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과예요. 문과. 문과분들에게 또 문과 전공을 제가 또 나쁘게 얘기해서 문송합니다. 근데 이제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과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자 테크 뉴스 쓰는 이제 뉴스 기자들이 대부분 신문 방송학이나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문과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이제 시키는 거죠. 자네는 뭐 경제면을 기사를 써봐.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운 없게 테크뉴스를 써봐 하면 테크뉴스 써야죠.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테크놀로지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반도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반도체 기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잘 모르니까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 회사 홍보해달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대가 글로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기술을 익히면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미국의 기술을 알려면 미국의 현역 박사들이 쓴 영어로 나오는 테크 뉴스를 봐야겠죠.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변에 교인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개신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 과정에 개인적인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 드렸었는데 기도 과정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몇몇 성경 구절들이 죄가 좌절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간다면 한인교회도 좋고 또 현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 출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생이 잘 풀리려면 그 개신교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건국 자체가 뭐냐면 뿌리 자체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조선의 뿌리는 유교잖아요. 조선은 그냥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이상향, 그 성리학이 말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던 게 조선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유럽이 자꾸 이렇게 진보적인 문화로 가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적힌 문자 그대로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고 싶다. 이런 걸 꿈꾸었던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인들입니다. 청교도인들을 다른 말로 성서주의자라고 해요. 성서주의라는 뭐냐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에 국가로서 구현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서 건국된 땅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살면 살수록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의 조상이 청교도인은 아닙니다. 저의 할아버지들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아시겠죠? 미국에 간다면 한인교회 가신다고 하셨는데 한인교회보다는 미국 현지인 교회를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백인이고 대다수의 신도가 백인인 미국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어드미션 축하드리고요. 가셔서 계속 미국 내국인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인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맨날 한국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한인 학생회 하고 한인 모임 나가고 같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먹고 같이 한인 공동체를 살아가면은 나는 편하죠. 왜냐면 익숙한 환경이니까.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발전이 없어요. 미국 갔으면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미국 문화, 영어, 그런 세계적인 마인드, 한국을 넘어서는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제가 대학원이나 그리고 제 대학원 있을 때도 저는 제 박사 지도 교수가 백인 지도 교수님이셨고 랩이 다 백인들이 많은 랩이었었고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대부분 저랑 친한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미국에 성공한 근본 원인이에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백인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수원에서 잠깐 직장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원에 가면은 수원에 이제 반도체 회사나 테크 회사들 때문에 엘리트들도 많이 살지만 수원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살아요. 동남아 같은 데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원이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수원 갈비집에 갔는데 그 갈비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뼈 담아 먹으라고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주잖아요. 잿더리, 예전엔 잿더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갈비 먹는 걸 모르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한국인 친구가 없으니까 잿더리에다가 갈비 덜어 먹고 뼈 뱉는 쓰레기통이라고 준 건데 거기다가 국물 같은 거 퍼먹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미국 내국인들이 없이, 친구가 없이 한인들하고만 놀면은 미국 문화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야 미국은 이런 거 같아 막 이렇게 하다가 삼천포에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가장 주류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제가 미국에 잘 나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미국에서 백인 목사님이 계신 현지인 교회 다니면서 백인 친구들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상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얘네들이 다 대답해줘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한국인들한테 이 모바일 디바이스 얘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A로 시작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회사는 미국의 상징이고 미국의 혁신적인 아이콘이고 매우 미국적인 브랜드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미국 내국인들한테 그 A사 브랜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A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국 내국인들은 거기 되게 아시아적인 회사야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적인 회사. 그래서 아시아적인 회사라는 게 뭐냐면은 야근 많고 주말 근무하고 그리고 그걸 돈으로 보상해 주는 회사. 이게 아시아적인 회사예요. 그 미국적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퇴근을 빨리 하고 야근이 없고 주말 근무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다니기 널널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미국적인 회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사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미국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A사는 미국적인 회사, 미국의 상징, 미국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데 황당한 게 미국 내국인들 특히 백인들 친구들한테 이 A사에 내가 입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그 회사 미국적이지 않아 전혀. 그 회사는 매우 아시아적인 회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친구들이 현지에 있어야지 회사도 널널한데 잘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희 회사 좀 얘기해 보자면 저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는 1년에 3번 3달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한 달씩 한국에 있다가요. 그래서 3달 정도 1년에 12달 중에 3달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어요. 왜? 집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미국적인 회사들은 출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고 회사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한국 가서 일할래. 하도 전혀 몰아가지 않는 회사. 이런 게 미국적인 회사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같은 미국의 주소로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미국 내국인이 전혀 없고 외국인만 잔뜩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분위기가 막 야근해요. 막 밤 10시까지 막 일하고 토요일도 막 출근하고 막 그런 회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이 전혀 안 다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적이지 않죠.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미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맨날 그 뉴스로만 미국을 접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의 모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 붙었을 때 나도 미국에 이제 가는구나 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맨날 야근하고 지내고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 맨날 5시 전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여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미국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미국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미국 생활에서 앞으로 인생 잘 열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과 잘 친구 맺으시라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